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슈 브리핑은 부패 스캔들. 네. 뭐 여기저기서 부패 스캔들이 터지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주 많은 곳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시위를 많이 하네요. 네. 하긴 뭐 시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번에 촛불 집회 시위가 아주 정점을 찍었으니까요. 부패 스캔들 굉장히 많습니다. 옆 나라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부패 스캔들 연루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워낙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부패 스캔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왜냐면은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교체되는 시기, 트럼프는 전년도에 교체가 됐고 올해 교체가 됐고 전년도에 선거라는 상황에서요. 그 다음에 푸틴도 있죠. 네. 트럼프, 푸틴 묘한 상황이다.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PBR 대형주의 순환 상승 영역. 지금 장세 무슨 장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참 고민하다가 포인트를 딱 정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해왔잖아요. 그 지금도 또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장세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실적에 부합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을 전년도부터 최근 쭉 보면 왜 일부 대형주만 가는지 제가 정리를 한 것은 결국 저PBR 대형주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미국 매수해주는 금액이 결국에는 미국의 긴축 정책에 발맞춰서 돈을 계속 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막 회사 뺄 일은 없다는 얘기죠. 지들도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어차피 뭐 옐런 아줌마께서 점진적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야, 이제 겨우 금리 2번 올렸는데? 3번 올렸는데? 좀만 더 돌려봐, 돈. 시가마에서 자금을 확 뺄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자금을 그냥 계속해서 융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계속 돌리는데, 이게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막상 무언가를 자금을 굴려서 돈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갈 만한 데는 없고 실적이 막 굉장히 좋거나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가 뛰어나거나 이건 아닌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돈놀이는 뭘로 할까? 이번에는 대형주 저PBR 대형주 위주로 넣어버리자. 그리고 걔네 넣어가지고 있다가 돈 뺄 때쯤 되면 그때 차익 실현하자. 그냥 최대한 저PBR 대형주 쪽으로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다. 이따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수 전략 갑니다. 트럼프와 푸틴. 먼저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을 보면 트럼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거예요. 시장의 가장 악재 중에 악재는 그러니까 악재라고 표현하고 그랬지만 언제든지 그것이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트럼프 케어의 첫 발부터 헛발질이 나왔고요. 지금 여전히 트럼프하고 러시아의 유착 관계에 있어서 의혹 본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사이 쿠시너라는 인물도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전지적으로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그 관계를
굉장히 수상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어떻게 변화돼서 확산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태블릿이 나오기 전에까지, 아니 태블릿이 나왔을 때도 일부 깨어있는 자각할 수 있는 시민들은, 국민들은 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JTBC의 조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고의식과 정상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는 사회의 통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트럼프의 지금 상황은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저것이 어느 정도로 더 확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반대하는 그 미국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의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격을 낮췄다라는 인식하는 미국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시위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 중산층들, 그들마저도 돌아설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떠한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푸틴, 러시아에서도 슬슬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는 사실 저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러시아에서의 시위가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저런 시위가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압이 됐단 말이죠. 푸틴 철권 통치 더는 못 참겠다. 반정부 투쟁 선봉에선 푸틴의 눈에 가시. 러시아 6만 명 반정부 시위, 푸틴 제국 흔드나. 푸틴을 탄핵하라. 러시아 99개 도시 반정부 시위. 푸틴 물러나라. 푸틴 물러나라. 러시아 곳곳서 부패 시위. 여기서는 이제 푸틴이 부패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좀 달라요. 러시아는 엄연히 따지면. 러시아는 총리 그 최측근이죠. 최측근의 인물이 부정축제, 저 메드베데프 총리라고 해서 이 부정축제의 최측근의 인물이 부정축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가히 저 인간도 최순실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메드베데프 총리라는 인물의 부정축제 자산 규모가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또 이 시위를 약간 주도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가 한간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반대하는 쪽에서 그쪽 집단에서는 박사모들 집단에서는 저 촛불 집회 빨갱이들이 다 조작하고 있다. 일부 빨갱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민노총부터 뭐해서 쟤네들이 다 저 빨갱이 새끼들인데 걔네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다. 촛불 집회 변질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사실상 그 지금 반푸틴 세력이 집결하는 어떠한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가 내년 3월에 선거가 있어요. 내년 3월에 대선인데 거의 뭐 푸틴이 장기 집권 또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해서 나오는 인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2015년도에 모스크바 시내 한복판에서 암살당한 사람이 있죠.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인물인 보리스 네므초프 전 부총리.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살당해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하고 같이 활동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니주도라는 인물이 있어요. 니발 리주도인가? 예. 이 사람이 지금 이 반대 집회 시위의 일정 부분 주도하고 있는 관점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향후에 내년 대선까지 과연 푸틴의 어떤 반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커줄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철권 통치가 아직까지는 흔들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것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나라 촛불 집회처럼 이어질지 여부는 봐야 되겠고, 어쨌든 러시아도 몸살입니다. 부패 스캔들에. 일본도 아베 총리 과연 더 이어질지 아니면 부패 스캔들로 지 스스로 물러나겠지. 왜냐면 지 스스로 그랬거든. 나 정말 연관 안 돼 있다. 나 조금만 연관돼 있다면 내 스스로 내가 물러나겠다. 지 입으로 지가 했거든요. 하긴 지 입으로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오리발레리고 발표할 수도 있는 게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런가 봅니다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패 스캔들이 빵빵빵빵 터져 나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가 되겠죠.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저 PBR의 순환상승장세다. 강강수월래. 사실 실적 성장에 보면 매출은 대부분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쥐어짜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호전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매출이 증대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다르고 또는 지난해에 수출주였을까? 그리고 내수주들은 실적 분명 좋았는데도 차익매물을 강하게 맞았잖아요. 자금의 순환이라고 좀 봐요. 그것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그들의 보고 있는 메이저들이 보고 있는 것 중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통된 점 하나 찾자면 대다수가 저 PBR이었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 하단의 추이를 보면 이게 PBR 지표입니다. 화면은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은 너무 이제 좁아서 2011년도에 폭락 온 이후 지금까지 지수는 박스장인데 이 장에서 보면 시기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갔냐면 2015년도 시작하기 전후로 해서 이 PBR이 0.5배 이하였어요.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싼 거죠. 0.47 이러니까. 결국 그 시점부터 빨간색 외국인들은 사주면서 들어오죠. 저 PBR이라는 개념이 딱 명확하게 얼마다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배를 하회하거나 1배 수준에 있거나 0.5배, 0.4배라는 건 무지하게 싼 거죠. 그러니까 저 PBR 종목인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하나케미칼, 효성 등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상승을 만들었다. 근데 굉장히 올라가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을 뿐이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다고. 딱, 야, 너 충분해. 너 1배까지 왔지? 충분해. 아이, 좋아, 요씨. 응? 이렇게 뛰었다고. 보시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하나케미칼, 효성 등이 그래요. 이 시기에 전부 다 PBR이 0.5배, 6배 이 수준밖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2010년도에 1, 2월 달에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있죠?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온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온 국면이잖아요. 야 또한 보면 말도 안 되게 PBR이 0.3배, 3배대였다고요. 그러니까 맘 놓고 때리는 거야. 야, 대한민국에 포스코가 망할 일도 없고 노랑머리 외국인들아 모여봐라. 어차피 기준금리 2016년도에 올리면 2번 정도 올리겠지? 지도도 예상했잖아요? 근데, 안 올리네. 6월달 안 올리는데? 그래요? 에헤이, 더 사. 그러니까 딱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포스코도
빨간색에서 들어온 거 보면은 어쨌든 6월달까지는 몇 개월 정도 돈 더 굴릴 여유가 있잖아요. 막 사. 그것을 일부 차익실은 내놨어. 네? 운매야? 얘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안 하네? 그럼 이거 연말까지 가나벼. 12월달까지 땡겨버려. 이때 올라온 저PBR 순환상승 종목은 포스코 대표적인 거예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풍산, 동국제강,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삼성카드,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만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금호석유, 포스코대우, LG디스플레이, 슈캠스, 한국가스공사, LS예요. 이 외에도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도 있고요. 하나테크인도 있고요. 근데 보면 전년도에 올라왔던 종목 얘네들 쭉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풍산 역사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요 자리 때에서 2015년도에 0.6배 올라탔어요. 다시 내려왔어. 근데 또 0.6배 이하야. 같이 뛰어요. 야야 포스코 간다. 나도 어차피 비철금속 같이 있는 건데 철강금속 비철금속 쪽에 가자 같이 가자. 1배 딱 찍고 나서 지금 차익 매물 나와요. KB금융 내수경제 전년도에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거든. 은행주도 실적 보면 신한지주 가지고 잘 그랬죠. 그렇게 실적 좋은 거 아닌데 이렇게 세게 올릴만한 이유는 뭐였냐. 야, 돈 놀 데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KB금융 망하겠어? 그동안 은행 망해가지고 대한민국 은행들 정신 바짝 차렸구만. 걔네들이 어떤 놈들인데 한번 망해봐가지고 돈놀이 하는 놈들이 아주 지독한 놈들이요. 봐봐, 쟤네 예대마진. 응? 시장금리 올라가는데 말이요. 예금금리는 하나도 안 올려주고 대출금리만 뭐 이빠이 올리고. KB금융 PBR이 0.5배 이하 0.4대였어요. 그리고는 딱 지금 0.8 근처 올려놓고 또 보면 우리은행도 야 우리은행 이거 뭐 0.3배네 그냥 거저 먹으라고 하는구만. 쭉 현대중공업 조선주 개미들 쩔어 완전히 물렸지. 누가 봐도 조선주에다 손 못 내밀기다 아마. 겁먹어가지고 하기야 그렇지 뭐. 대우조선이랑 문제 있다고 인식 퍼져 있지. 누가 조선주에다 들이대었어. 미국 놈들이나 외국 놈들이 보기에 노랑머리들이 보기에는 그치? 근데 말이야 참 웃겨. 세계 넘버원은 그래도 현대중공업인데 그 시장 가치가 있지. 저평가요. PBR이 0.38인가 그래요. 야 조용조용 사자 우리. 아이고 말이야 기관도 사주네. 건설주도 안 좋지? 대한민국에서 투자인식이 안 좋지. 대한민국 건설주에 대해서 다들 부담 갖고 있어. 구조조정령이 나오고 부동산 PF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내수에서도 뭐 그 분위기 있간 거기다가 해외 수주 빵 떨어졌잖아. 근데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었지. 보니까 말이야 PBR이 이것도 0.5배네 0.4846이네 같이 사버리자야. 근데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금리 인상하면 걱정되는 거 건설주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사주자고. 그리고 차익 매물 내놓자고. 내놨어.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안 해. 에헤이, 야, 우리 한 번 더 땡기자. 지금, 이제 겨우 이만큼 사놓고서 이거 차익 실현 내놓으면 수익률 나와봐야 2, 3%도 안 되는데, 평균 수익률. 더 땡기자. 더 땡겨봐. 전부 다 공교롭게 저 PBR 작년도. 제가 저 PBR이라고 작년에 얘기했었잖아요. 저 PBR 주들이 갈 거라. 근데 지금도 그래요. 또 보도록 하죠. LS. 전년대 PBR 0.3이에요. 이때 당시. 2015년도, 16년도 0.3 이거. 외국인들은 저 PBR에만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전부 다 뭐 외국인들 수급이 다 맞춰주는데 그게 공유가 다 저 PBR이에요. LG전자 헤헤 야도 저 PBR이지. 스마트폰 안 좋지? 구글하고 신의 한수 뭐 잡았지 뭐 구글하고 손잡았다고 당장 떼돈 버남?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LG전자도 저 PBR 세계 가전시장에서도 넘버2인데 말이야. 넘버2, 넘버3를 하는데 헤드도 너무너무 하는구만. 스마트폰 때문에 맨날 죽쓰고 있는 LG전자 불쌍하다 불쌍해요. PBR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전년도 2017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저 PBR이 또 순환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냐. LG전자, LG노텍, 삼성전기, 대덕전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LG,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대우, 삼성 SDI, 또 이마트, NH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 한국금융지주, 최근 보면 이마트도 왜 올라왔어요?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저 PBR이요. 그러니까 저 PBR에 있는데 안 올라온 것 중에 뭐냐고 했더니 유통이었거든. 이마트는 쫙 올라요. PBR이. PBR이 더 낮아졌던 게 이제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은 올라가다가 사드 빠져가지고 재수없이 빠져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홈쇼핑주들 얘는 1배를 하회하면서 뭐 0.5배, 0.6배까지는 아닌데 1배 과거에 2011년, 12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의 PBR이 이때 당시 1배였거든요. 요 위치가 오니까 반발 나오네. CJ50도, 현대오프도 과거 2012년도에 최저 PBR이 1배였거든. 그 다음에 차트를 잠깐 가서 몇 개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요 10일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 PBR 관련돼서 못 올라온 것들이 있거나 관심이 좀 불만한 거. 지주사들 LG, SK 있잖아요. 근데 SK는 저 PBR로 안 나와요. LG는 이때 당시 저 PBR 나와서 올라왔고 한화 얘도 지금 약간 저 PBR 구간에 있어요. 몇간이 아니지 얘도 0.6인가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빠지면 뭐 땡큐가 되겠지. 정리는 카지노 먼저 유통도 볼게요. 롯데쇼핑 야도 똑같이 저 PBR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사드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드가 좀 잠잠해지면 완화되면은 지자리 찾을 거라고요. 그럼 LG전자만 그랬냐? 아니요. 삼성전기도 이 저 PBR이었다고. LS선주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저 PBR이에요. 삼성 SDI도 이때 당시 저 PBR이에요. LG노텍도 저 PBR이에요. LG노텍은 이때 당시가 0.9점대였어요. 그러니까 저 PBR주를 쫙 당겨 올려요, 지금. 다. 또 화학주도 최근에 좀 대덕전자까지 볼게요. 대덕전자도 보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저 PBR 구간이었다고. 저 PBR 구간에서 그냥 같이 당겨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공격도 화학주도요. 저 PBR이라고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뭐 있냐면 남해화학하고 롯데정밀화학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저 PBR이거든요.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현재 수준 0.83이잖아요. 이때 당시는 0.6대였다고 0.5에서 남해화학도 지금 1점인데 이제 당시 0.8이었거든요. 0.98, 0.9 정도 0.8 올라가요. 태광산업이 0.4예요.
근데 또 슬금슬금 또 외국인 사요. 증권주도 왜 올라가냐 있잖아요. 제가 저 PBR 정도의 평가 인식이 있다. NH투자증권 시간 30% 정도 올라왔잖아요. 0.83이에요. 더 낮았겠죠. 이때 당시. 미래세증권 0.71이에요. 뭐 훨씬 더 낮았겠죠. 0.5대였으니까.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0.9인데 이때 당시 0.7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저 PBR 위주로만 사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개별주의 어떤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게에서 전망치를 보기보다는 그쪽으로는 개별적인 대응이라고 봐야 됐죠. 전체적 모멘텀이 확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모멘텀은 수출주의 성장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신성장이다. 실적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는 주도주다. 이게 아니라 가장 덩치 큰 대형주들 사이에서 너무 말이요. 가치적으로는 계속 존속하는데 너무 싸 지금. 돈은 좀 남아 돌잖아. 아직 미국이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이 한 번 더 기준금리 올리는 그 시점까지는 그 기준금리 스탠스가 좀 스텝 바이 스텝이 좀 빨라지는 시기가 됐다라고 인정할 때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밸런스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일 때 그때까지는 얘네들을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돈놀이 해먹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 전에 차익 매물을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강강수월래식으로 계속 뺑뺑 빙글빙글 도는데 돈놈만 돈단 말이야. 다른데 전혀 퍼지지 않아.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됐을까? 맨날 며칠을 고민해서 찾은 저의 분석의 결론은 결국 대형주 중에 저 PBR 종목만 갖고 돈놀이 하고 있구만. 최근에 또 남양유업도 보시면 PBR이 낮거든요. 점진적으로 올려요. 유통들 CJ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그 다음에 롯데하이마트 지금도 PBR 0.7배니까 신세계인터내셔널, 이마트, 야야야 너도 막 유통이잖아. 현대백화점 PBR 낮구만. 또 배당이나 이런 거에 좀 방어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PBR이 낮은 거 2.66인데요. 강원랜드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쯤 과거에 이런 카지노주들의 데이터, 특히 GKL 같은 경우가 보시면 과거 가장 낮은 수준의 PBR 위치의 가격대가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주가가 반등 나오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걔네들만 움직이겠네요? 네. 전 그렇게 봐요.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퍼지는 것보다 결국 걔네들을 조금 더 땡길 거냐, 밀 거냐, 땡길 거냐, 요딴 식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다른 쪽으로 안 퍼져요. 크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통주들이나 홈쇼핑주를 얘기했던 것도 저런 뷰의 관점이에요. 종목 브리핑 시간 때 얘기했던 것도. 증권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국 저 PBR주에 관련된 것들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결국 성장 주도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PBR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이전과 스마트폰 이후로 나눕니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때 당시 PBR이 300까지 올라온 적 있었거든요. 당시 70만원 언저리 갔을 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PBR이 낮아졌습니다. 주가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요. PBR이 2009년도 양적완화 했던 그 시기에 1배에 딱 도달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소식 때 1배에 근접했고요. 전년도에 1배에 근접했고요. 삼성전자
PBR이 1배에 근접하면 시장 바닥을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단은 어디냐? 일단 갤럭시 스마트폰이 초창기 성장하는 시기, 그쵸? 갤럭시 S3, 4가 나올 때니까요. 요때는 2.0까지 도달을 했었어요. 2.0까지 도달하면 주가가 멈추고 흔들리고, 다시 2.0 때까지 가면 멈추고 흔들리고. 그런데 갤럭시 S5, 6, 6, 7, 7 스마트폰은 약간 성숙기라고 했던 시기, 그리고 스마트폰이 결국 판매가 저조했던 모델들이 시기가 있었던 시점에는 공교롭게도 PBR이 1.5배 수준에서 상단의 고점을 만들었다. 지금 거의 1.5배 수준인데 결국 삼성전자, S8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요. 제가 왜 상곡 하반이 될지 아니면 상곡하고서 하저로 확 떨어지겠지, 이것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의 영향이 클 거라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PBR이 1.5배에서 저항을 인식하고서 강하게 밀림이 나올 거냐, 추세적으로, 아니면 눌림 과정에 흔들림을 굴고 있을지언정 다시 재도약의 힘이 될 수 있을 거냐예요. 역사적으로 PBR이 가장 높았을 때가 3.5배 정도였기 때문에 저 논리대로 더 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쯤 저항 인식하고 숨고르기 형태를 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삼성전자의 PBR로 보는 역사적 지점들, 우선 삼성전자가 PBR이 1배가 되면 앞으로 볼 겁니다만, 삼성전자가 1배 수준에 온다면 그럼 뭐 또 삼성전자의 역사적 바닥권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동차. 왜? 자동차가 저 PBR이에요. 얘도 한번 뜰 거고 뜨긴 뜨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PBR 종목 중에서 안 움직였다 했던 것이 유통주였거든요. 그리고 얘였다고, 자동차. 유통주는 움직여줬고요. 자동차는 아직도 안 움직여요, 제대로. PBR이 뭐 0.6배니까요. 기아차, 현대모스, 현대위아. 얘네들도 지속적인 뭘 관찰해야 돼요? 수급과 저점의 어떤 포인트. 그 만약 이 시장에서, 이 관점에서 반등 나오다가 갑자기 밑으로 툭 하고 밀리면, 그러니까 전저점을 깼다 칩시다, 쉽게.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그때 상황에 뭐 악재는 다 터져 나오겠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매복하고 있는 자세를 기다렸다가 저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동차주들은. 여러가지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만, 체크라면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런 저평가가 내내 이용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몇 년 내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PBR이라고 지금 깔린 건 지주사들, 하나라든가 두산, LG 등 지주사들하고, 전통적인 지주사들하고, 그 다음에 유통주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 이 대표적인 저 PBR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르지도 못한 저 PBR주들이. 지수 전략을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안 빠질 거라고. 내렸다가 반등 나오고 왔다 갔다 이럴 거라고. 3월 말일까지. 코스피 지수 긴 터널, 상반기 긴 터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상반기 긴 터널이 길면 길수록 하반기 상황이 깊이가 악화될 것이고, 상반기에 빠르게 하락마디가 지금 올라갔던 1, 2, 3월달에서 4, 5, 6월달에 빠르게 하락마디가 형성한다면 오히려 하반기는 반등 모색이 거의 확실시 될 거고, 지금 터널은 파랑색의 터널 구간에서 좀 더 오버된 슈팅 영역이 3월에 있습니다. 근데 주황색의 좁은 좀 가파른 터널을, 기울기가 가파른 터널을 보면 기가 막히게 또 그 상단을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 들어와야죠. 어디를? 빠꾸 자리까지. 전년도 피보나치
초록색 구간에 보면 1차 38.2가 247.13, 하프가 242.51, 61.8짜리가 237.89. 따라서 올해 만에 하나 240 초반을 가거나 하면 눈 감고 무조건 매수요. 돌격 앞으로가 될 수 있어요. 우선 꼭 회귀하는 건 255의 등가 역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치 투자의 관점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하여튼 이거는 가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빨리 내려오면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면 빠르고 가파르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고, 위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퍼지는 시간이 길면서 점진적으로 내려오면 뒷박은 더 세게 맞는다고. 이걸 시장 전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선물 대일 예측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었죠? 281.60에 한 번쯤 더 보이지 않겠냐? 오늘은 보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고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좀 폭이 큽니다. 282.90까지도 상단이 나올 수가 있고, 하단은 278.6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아침의 기준은 281.60에서 힘겨루기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탈을 하면 초록색이고 돌파로 하면 빨간색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의 예측 시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이었습니다.